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이라는 단원입니다. 둘 다 아주 낯선 이름일 것 같아요. 자, 전이금속은 선생님 저번에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오비탈 어느 블럭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다. D 블럭입니다. D 블럭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루는 20번까지의 원소가 아닌 21번부터 30번까지의 원소를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얘네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얘네 원소 원자 번호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세요. 자, 선생님 외우는 법도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이제 20살에 그 화학교육과에 들어가서 118번까지 다 외웠었는데 우리 주기율표를 이제 21살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 20살 패기는 없어지고 21살에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걸 내가 왜 외웠나 이런 후회를 했었죠. 어쨌든 30번까지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사실은 오케이 일단 뭐 넘어가죠.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배위화합물이라는 이름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사실 우리 단원에서 앞에 교재에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 내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배위라고 하면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공유결합의 종류입니다. 공유결합 중에 배위결합이 있어요. 구분의 배위결합이 있거든요. 요거 좀 간단하게 보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자, 배위결합이란 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B, F, F, F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F3죠. 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모두가 옥텟에 만족하는 되게 아름다운 물질이죠. 라고 했지만 뭔가 좀 꺼림칙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뭐가 꺼림칙해? 얘의 안정성 되게 완벽하게 안정할 거다라고 말하기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냐? 우리가 이제 루이스를 배운 사람으로서 형식 전화가 좋지 않습니다. 다리수가 안 맞지. 자, 우리가 아는 붕소는 다리수가 몇 개예요? 3개고 질소도 3개에다가 비공유를 갖는 애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4개씩을 갖고 있으면서 근데 중성이거든요. 중성이에요. 그리고 옥텟도 다 만족하죠. 근데 붕소가 원래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애인데 현재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껴야 돼. 나머지 공유결합은 모두 각자 하나씩 내놓아서 말 그대로 공유해서 만들어진 공유결합인데 이 결합은 양쪽에서 전자를 하나씩 내놓은 게 아니지. 양쪽에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얘네가 결합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 테니까 BF3와 NH3인데 NH3는 비공유를 가지내고 BF3는 안 가지내잖아.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할 때 그럼 저 결합은 S인 전자 2개는 어디서 왔다란 얘기예요? 둘 다 NH3에서 왔다란 얘기입니다. 자, 배위결합이라는 건 양쪽에서 하나씩 공유 전자를 내놓은 게 아니라 한쪽 원자에서 2개의 전자를 모두 내놓으면서 굳이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고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까지 결합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살펴봤듯이 질소한테서만 안정성을 얻는 것보다 붕소까지도 인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결합들에 비해서는 불안정할 거라는 걸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배위결합이라고 하고요. 배위결합이 있는 화합물을 배위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원명이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이라는 말은 전이금속이 무슨 결합을 많이 할 거다? 배위결합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추측하게 하는 제목이 되겠고요. 일단 첫 시간에는 전이금속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번 칼슘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21번 뭔지 아시나요? 21번부터 30번까지의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스칸듐 SC로 쓰고요. 그 이족 알칼리 토금속이 베마카스바라예요. 스바라. 여기도 SR이 있습니다. 얘는 스트론튬이고 근데 칼슘 옆에는 스칸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음은 22번은 티타늄 Ti, 바나듐 V, 크롬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크롬 도금 뭐 Cr. 얘는 뭐 크롬산, 중크롬산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온 애죠. 그리고 망가니즈, 마그네슘 아니고요. Mn, 아이언, 철, 코발트, 니켈, 카퍼, 구리, 징크, 아연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산화환원 아직 안 배웠나? 같은 걸 배울 때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어서 봐두시면 좋은데, 자 원자 번호 21에서 30까지 쭉 써놨고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앞 글자만 땄어요. 자, 스티브 그만 패고 느그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30번까지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사실은 되게 쉬운 이유는요. 이 앞에 있는 칼슘까지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p6까지 가득 차고 4s2가 된 상태죠. 그지?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면 4s 다음에 채워진 오비탈은 어디다? D 블럭이니까 3D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지? 딱 21번일 때 D 오비탈에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3D 1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22번일 때 3D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그대로 D 오비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네들의 이 표는 뭐냐? 그렇다면 이 표는 뭐냐? 전이금속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이금속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집니다. 산화수가 뭔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이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플러스를 가져요. 자, 칼슘은 항상 2 플러스야. 우리가 칼슘 이온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게 1 플러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4s2라는 불안정한 애가 2개 딱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표만 보시면 알겠지만 스칸듐이 가질 수 있는 플러스는 몇 가지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다 가집니다. 다 가져요. 그래서 스칸듐 이온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칸듐은 1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를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 첨자 쓰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로마자로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1 또는 2 이렇게. 영어로는 사실 이름부터 달라요. 이름부터 다른데 이렇게 로마자로 돼 있으면 이게 산화수, 즉 이온가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칸은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칸듐은 플러스 4는 안 가져요. 안 가죠. 플러스 3까지만 가죠. 요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지는지를 간단하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가 왜 그렇게 될까는 이 단원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이번 단원의 뭐 목표라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스칸듐은 플러스 1, 2, 3를 다 갖습니다. 그걸 전자 배치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전자가 4s2, 3d1이죠. 그지?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는 플러스 1은 어디가 떨어져 나갈까? 3d1이 떨어져 나간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온화 할 때는요. 이온화 에너지가 그 오비탈마다 달랐죠. 가장 바깥부터 나갑니다. 근데 가장 바깥이 채워진 순서랑 달라요. 주양자 수부터 갑니다. 이상하게 3d1이 나중에 채워지지만 채워지고 나면 4s2보다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4s부터 떨어집니다. 4s부터. 그래서 적을 때도 3d1, 4s2 이렇게 적으셔도 문제는 없고요. 이온화 될 때는 4s 있는 것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플러스 1은 그러면 3d1, 4s1을 갖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게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라는 건 3d1을 갖는 상태고요. 플러스 3이라는 건 세 개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겠죠. 근데 보시면 그 글씨가 굵은 글씨가 있고 일반 글씨가 있어요. 굵은 글씨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안정한 산화수를 의미합니다. 자, 1, 2, 3 중에는 스칸듐은 뭐가 제일 안정하다? 플러스 3이 가장 안정하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냥 딱 이 앞에는 아르곤 껍질이 있죠. 딱 아르곤 껍질까지 세 개를 다 띈 상태가 가장 선호되는 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칼슘도 2개 떨어지고 칼륨도 하나 떨어지는 게 아르곤을 맞춘 거잖아. 비활성 기체 배치를 맞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티타늄은 4개가 떨어졌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지? 4s2에 3d2인데 4개가 다 떨어지면 정확히 아르곤의 배치를 가지는 게 플러스 4니까 오케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런 느낌으로 쭉 가면 바나듐이 플러스 5인 거, 크로뮴이 플러스 6인 거,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인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죠. 그지? 자, 근데 왜 철은 플러스 8이 없을까? 라고 하면 사실 플러스 7도 볼 일이 거의 없죠. 전자를 7개나 떼내줘서 전하를 플러스 7이나 갖는다라는 건 엄청나게 주변에 마이너스가 엄청 넘치는 게 아닌 한 되게 힘든 상태예요. 플러스 8은 사실상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손해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8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3, 4, 5, 6, 7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자, 여기 플러스 3이 색칠돼 있죠. 그지? 플러스 3 지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4도 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지? 라는 걸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뮴이 지금 4s2에 24번이니까 3d4를 갖는 배치죠. 그러면 플러스 3이 됐다라는 건 3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니까 4s 2개 나가고 3d 하나 나가서 3d3라는 얘기고, 그치? 3d3 왜지? 자, 망가니즈 플러스 4도 3d3거든요. 그치? 전자 하나 차이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좀 애매하죠. 왜 이렇게 3개만 있는데 이게 괜찮나? 뭐 모르겠어요. 자, 플러스 2는 근데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망가니즈 플러스 2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조합하면 원래 4s2 3d5였던 애인데 2개가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3d5가 됐다라는 거지. 이 배치는 우리가 선생님 그때 막 단어를 여러 개 섞어서 쓰긴 했는데 뭐가 높은 상태야? 다중도가 높은 상태죠. 우리 혼트 규칙에 따라서 홀전자 5개인 경우는 얘네 교환 에너지로 인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선호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걸로 살펴볼 수 있고요. 철이 플러스 2랑 플러스 3인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플러스 2가 되면은 오케이 3d6로 딱 4s2만 떨어진 상태가 플러스 2 플러스인 거고요. 플러스 3인 건 3d5로 우리가 다중도가 높은 최대 다중도를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져서 우리가 FE가 여러분 산화철 얘기할 때 FE5도 있고 FE2O3도 있어요. 이 2개를 많이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얘는 4S만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 얘는 3D5로 존재하는 상태로 안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이금속은 너무 복잡하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카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구리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 있겠지만 1 플러스 이온과 2 플러스 이온이 많이 나와요. 이 왜 이렇게 되냐를 생각해 봤을 때 29번이니까 어떤 배치를 가질 거고 4s1 아니 2 3d9 이런 배치겠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지 그때. 자, 4s1 3d1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 얘는 요거보다 그 서로 교환 에너지 하여튼 갖는 요 상태를 더 선호한다라고 짝지어서 얘기를 했었고, 원래라면 2개가 떨어지면서 4S를 모두 없어지는 2 플러스를 선호하죠. 하는데 플러스 1도 안정한 이유는 이 4S만 나가면서 3D10을 만족하는 배치가 플러스 1일 때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일가도 많이 만드냐라는 것도 이렇게 디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전이 금속들의 산화수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단은 전이 금속의 중요한 특징인 다양한 산화수에 대해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좀 생각해 볼 게 많다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화합물들만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이번 소단원에서 볼 얘네들의 배위결합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전이금속을 우리 고등학교 화원 화투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화합물이 아주 원자 종류가 여러 개가 쓰였죠. 얘는 화학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 상태인가, 무슨 구조인가 이거를 같이 좀 배워 나가 볼 겁니다. 간단하게 구조만 살펴보면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이가 철이에요. 이 로마자 E 보이죠? 2+라는 얘기입니다. 2+. 중심에 철이온이 있고요. 철이온은 주로 붉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산화철이 빨가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생긴 이제 덩어리들이 6개가 달려 있죠. 그지? 6개 달려 있는 애들 정체가 CN이네요. CN 3중결합인 애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라색 4개가 칼륨입니다. 보라색 4개가 칼륨. 얘네가 결합해 있는 이렇게 생긴 애고, 구조로 보니까 더 복잡한 것 같은데 화학식은 좀 더 간단합니다. 화학식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시죠. 이렇게 우리 FE는 뭐 이런 형태에서 되게 안정성을 갖습니다. 이 화합물 되게 유명한 애인데 프러시안 블루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료로서 되게 그 파란색 염료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줬던 염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착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그 영어로는 컴플렉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서 컴플렉스입니다. 자, 착화합물 우리말로는 착 달라붙어 있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착화합물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 자, K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러스로 잘 알고 있죠. FE는 여기 2+라고 알려줬지, 그지? 그러면 지금 K 플러스가 4개고, 그러니까 플러스 4겠죠. FE가 2+니까 플러스가 총 몇 개고? 6개란 얘기야, 그지? 플러스 6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CN이 뭐다? 마이너스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6개여서 딱 마이너스 6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화학식으로 적을 때는 K4 FE CN6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대괄호가 쳐져 있어요? FeCN6에 대괄호가 쳐져 있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K의 플러스와 F의 2+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조식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FE는 CN-6개와 한 덩어리예요. 요게 하나의 이온이야. 얘를 보고 착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 아이온이에요. 복잡한 이온이죠. 자, 착이온하고, 근데 얘는 중성이야 아니야? 이온이죠. 그지? FE가 아까 2+였으니까 CN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는 어떤 전하를 갖겠어요? FE CN6 대괄호해서 4-를 가져요. 4-. 얘가 이온이기 때문에 얘를 중성화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있는 거야? K 플러스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4개는 그냥 전하 균형을 위한, 전하를 중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짝이온입니다. 자, 착이온과 짝이온으로 이루어진 게 착화합물이고, 짝이온은 단순히 전하 균형을 위한 애기 때문에 K4가 아니라 누가 와도 돼요? Na4가 와도 되고요. Mg2가 와도 되고요. Ca2가 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건 FeCN6 4-라는 이 착이온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착이온이 되겠습니다. 착이온.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전이금속이 착이온을 형성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고 걔네들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개만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다양한 착화물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자 구조가 아주 예뻐요. 되게 엄청 대칭적이고 아주 완벽한 지금 그 정팔면체죠. 완벽한 이 분자 구조를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